아, 내가 그려야 되는 거였구나.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런 만화를 그리면서 여러 가지 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의 나는 만화가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데뷔를 좀 우연하게 했습니다. 만화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만화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를 한번 인터넷에 올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렸던 게 이제 짬이란 만화였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신인상을 받았는데 요건 이제 자랑을 하려고 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독자 만화 대상이라는 상이었는데 아무런 권위가 없는 상이었어요. 저는 이제 상의 권위는 상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거는 뭐 독자들이 인기 투표 같이 뽑는 거였고, 근데 어쨌든 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뭐 상금을 안 주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근데 수상 소식도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시상식을 연말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듬해 여름쯤에 제가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쨌든 뭔가 만들어내서 받은 상이니까, 그리고 네티즌들이 진짜 투표해서 뽑은 거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때 좀 고민이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1년 동안 이제 그렸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제 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DC 인사이드에 올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화를 그렸는데, 근데 이제 책도 나오고 신인상도 받다 보니까 그럼 지금 이 상태의 나는 만화가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계속 그릴까 말까 막 고민하던 차에 양영순 작가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를 이제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시면서 짬을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무조건 만화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가가 그런 말을 하니까 되게 사실 감동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힘을 많이 받았었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쨌든 저는 그렸습니다. 그리고 만화에서 이제 좀 알려진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죽기 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라는 대사였는데, 저는 이제 10년 전에 이 대사를 쓸 때는 꿈에 방점을 찍고 쓴 대사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저에게 저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밥이라고 이제 대답을 할 건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뉴스 기사 같은 데서 이런 뭔가를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이 어떤 생활고로 인해서 그 꿈을 접는다거나 아니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기사들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게 최소한 뭐 밥을 먹어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물론 이 대사도 뭐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그 또 다른 한 축은 이 저승차사들과 원귀와의 추격전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원귀는 이제 원통하게 죽은 귀신이에요. 원한이 맺힌 귀신인데 전 이걸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한 병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군대 만화로 데뷔를 해서 군대 만화를 4년 동안 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군대 어두운 부분은 전혀 그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만화는 웃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저도 이제 만화를 계속 그리고 또 좋은 작품들을 접하면서 만화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다룰 수 있는 감정들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재미다. 그래서 어떤 그때 이제 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신과 함께 좀 녹여내려고 했었습니다. 신과 함께 저승편을 그리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신과 함께에서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가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저승의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는 게 만화의 중요한 재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화를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변호사가 똑똑해 보이려면 제가 똑똑해야 된다는 것을, 변호사의 지혜는 저의 지혜라는 것을, 내가 그려야 되는 거였구나.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런 캐릭터만 설정을 해놓고 똑똑한 캐릭터 이렇게 한 줄 써놓고 그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승의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는 게 매주 저에게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린 이승편은 이제 가택신앙에 관한 내용인데, 가택신앙이 뭐냐면 집안 곳곳에 신이 있다는 설정이에요. 뒷간에는 측신이 있고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고 뭐 대들보에는 성주신이 있고, 가택신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켜주는 수호신인데, 이런 신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치면 이야기가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집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개발, 강제 이주 그런 문제와 엮어서 그리기 시작했고, 또 이런 수호신들은 그 집안의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저승차사가 데리러 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한다고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찡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진다는 거잖아요. 지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싸움을 하는 그런 처절한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묘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감계가 영화화가 될 때 저 가택 시인이 마동석님이 캐스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뭐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나네요. 뭔가 이렇게 잡다한 걸 많이 이제 집어 넣고 있어요. 일단은 계속 뭔가 뭐 커뮤니티 뭐 유머 글도 많이 보고 뭐 신문 기사도 많이 보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보고 뭐 그러면은 머릿속에 뭔가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것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서로 충돌을 하는,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취준생 친구들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다가 어느 날 세상에 이런 일을 보고 아 저거를 한번 엮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뭔가 이제 결합을 해서 뭔가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 대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화 막힐 때마다 단톡방 같은 데다가 사실 지금 만화가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아무 말 대잔치가 열려요. 왜냐면은 서로의 만화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근데 거기서 정답은 아니더라도 정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정답은 거기서 실마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사실 뭐 만화를 그리면서 여러 가지 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저렇게 그림이 안 늘 수가 있냐 사람이. 나도 모르겠어요. 안 느는데 어떡해. 워낙 이제 웹툰은 또 독자와 작가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 비난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또 스스로에게 느끼는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아, 더 재밌는 걸 그릴 자신이 없을 것 같다. 특히 신과 함께 같이 이제 커다란 만화를, 사랑받는 만화를 하나 만들고 나면은 이제 그 후의 만화들이 당연히 그런 반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위축되기 마련인데, 어쨌든 지금 주간 마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카페에 앉아서 만화를 그리고 있으면 뭐 내가 뭐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 더 재밌는 걸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은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일단 눈앞에 원고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몰입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재미로 지금까지도 계속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유튜버도 하고 있지만 만화는 계속 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만화가라는 직업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만화를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